여러분, 중국 드라마 보면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세요? 이 배우는 왜 이렇게 작품이 많지? 저 배우는 왜 갑자기 안 보이지? 오늘은 그 비밀을 완전히 파헤쳐 드리겠습니다. 한국은 SM, JYP, YG 같은 소속사가 유명하죠? 중국도 비슷합니다. 하지만 구조가 완전히 달라요. 한국에서는 소속사가 배우를 키우지만 중국에서는 배우가 독립해서 자기 회사를 만들어요. 성혜, 조려영, 양미 이들은 모두 자기 스튜디오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2024년 중국 연예계에 큰 지각 변동이 일어났어요. 어떤 배우는 삼관왕을 차지하며 최고의 해를 보냈고 어떤 배우는 우울증으로 활동을 중단했습니다. 심지어 배우끼리 서로를 저격하는 사건까지 터졌죠. 오늘 일부 영상에서는 중국 연예계 소속사 구조부터 2025년 고통받는 배우 탑10까지 완전히 정리해드리겠습니다. 특히 순위는 10위부터 시작해서 1위를 마지막에 공개할 거예요. 그리고 2부에서는 승승장구하는 배우 탑10과 2026년 전망까지 다룰 예정이니 끝까지 봐주세요. 중국 연예계는 한국과 완전히 다른 시스템으로 돌아갑니다. 한국에서는 SM 엔터테인먼트, 하이브, YG 엔터테인먼트 같은 대형 소속사가 배우와 가수를 동시에 관리하죠. 연습생 시절부터 데뷔, 활동, 은퇴까지 전 과정을 소속사가 책임집니다. 하지만 중국은 다릅니다. 중국 배우들은 크게 세 가지 형태로 활동해요. 첫째, 대형 매니지먼트사 소속. 둘째, 개인 스튜디오 설립. 셋째, 프리랜서. 특히 유명해지면 대부분 개인 스튜디오를 만들어요. 한국으로 치면 송승헌, 하지원이 자기 회사를 차리는 것과 비슷합니다. 그렇다면 소속사가 없으면 자유로울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중국 연예계의 진짜 권력은 소속사가 아니라 제작사와 플랫폼에 있거든요. CCTV, 아이치, 텐센트 비디오, 이들이 드라마 제작비를 대고 방영을 결정하고 배우를 캐스팅합니다. 아무리 인기 배우라도 이들의 눈밖에 나면 작품을 구할 수 없어요. 2024년은 이런 구조가 극명하게 드러난 해였습니다. 시스템을 완벽하게 이해하고 활용한 배우는 삼관왕을 차지했고 시스템에 밀려난 배우들은 작품 공백기를 겪거나 아예 은퇴 수순을 밟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2025년 누가 고통받고 있을까요? 지금부터 완전히 파헤쳐 보겠습니다. 먼저 중국 연예계 소속사 구조를 이해해야 합니다. 크게 네 가지 타입으로 나뉩니다. 첫 번째, 대형 매니지먼트사입니다. 한국의 대형 기획사와 비슷한 역할을 합니다. 대표적으로 화이형제, 가행전매, 위에화 엔터테인먼트가 있어요. 화이형제는 중국 1세대 엔터테인먼트 회사입니다. 1994년 설립됐으니 30년 역사죠. 패왕별이의 천카이거, 집결호의 펑샤오강 같은 중국 거장 감독들과 함께 성장했어요. 과거에는 판빙빙, 리빙빙 같은 대배우들이 소속됐지만 지금은 예전만 못합니다. 2018년 판빙빙 탈세 스캔들 이후 이미지가 크게 타격받았거든요. 가행전매는 양미가 2011년 설립한 회사입니다. 양미 본인뿐 아니라 디리러바, 가오웨이광, 장윈눈 같은 인기 배우들을 관리하고 있어요. 한국으로 치면 배우가 직접 기획사를 차린 거죠. 양미는 배우 활동도 하면서 후배들을 키우고 있습니다. 디리러바가 대표적인 성공 케이스예요. 위에화 엔터테인먼트는 아이돌 그룹 특화 회사입니다. 한국에 위에화 코리아 지사가 있어서 한국 팬들에게도 익숙한 이름이에요. 우주소녀, 에버글로우를 배출했고 청샤오, 황징이 같은 배우들이 소속돼 있어요. 한국의 큐브 엔터테인먼트나 플레디스와 비슷한 포지션입니다. 두 번째, 개인 스튜디오입니다. 중국 배우들이 유명해지면 가장 먼저 하는 게 개인 스튜디오 설립입니다. 한국과 가장 큰 차이점이에요. 성희 공작실, 성희가 직접 운영하는 1인 기획사입니다. 성희는 유리미 인살로 대박 난 후 독립했어요. 스케줄 관리, 작품 선택, 광고 계약 모두 자기가 결정합니다. 한국으로 치면 송승헌이 자기 회사를 차린 것과 같아요. 조려영 공작실, 조려영도 2017년 개인 스튜디오를 만들었습니다. 소속사의 수익을 나눠주지 않아도 되니 훨씬 유리하죠. 조려영은 이 스튜디오를 통해 작품 선택권을 100% 확보했어요. 양양공작실,
양양 역시 개인 스튜디오를 운영합니다. 미미 일소 흥경성, 전직 고수 같은 작품 계약을 직접 협상해요. 개인 스튜디오의 장점은 수익 분배가 유리하고 작품 선택권이 있습니다. 단점은 신인 발굴이나 체계적 관리가 어려워요. 그래서 대부분 이미 유명한 배우들만 개인 스튜디오를 차립니다. 세 번째, 제작사 직속입니다. 일부 배우들은 아예 제작사와 장기 계약을 맺습니다. 한국으로 치면 스튜디오 드래곤이나 사마 네트웍스 같은 제작사와 장기 계약하는 것과 비슷해요. 정호양광은 고품질 드라마로 유명한 제작사입니다. 랑야방, 경연연, 대강대하 같은 명작을 만들었죠. 이곳과 계약한 배우들은 안정적으로 좋은 작품에 출연할 수 있어요. 왕카이, 류타오 같은 배우들이 정호양광 단골이죠. 화책영신은 중국 최대 민영 제작사입니다. 드라마뿐 아니라 영화, 예능까지 제작해요. 이곳과 계약하면 다양한 작품에 출연할 기회가 많습니다. 네 번째, 프리랜서입니다. 소속사 없이 프로젝트별로 활동하는 배우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경우는 드물어요. 중국 연예계는 관시, 즉 인맥이 중요하기 때문에 혼자서는 살아남기 어렵거든요. 그렇다면 진짜 권력은 누구에게 있을까요? 놀랍게도 소속사가 아닙니다. 중국 연예계의 진짜 권력은 플랫폼과 제작사에 있어요. CCTV, 중국 중앙텔레비전, 국영방송으로서 절대적 영향력을 가집니다. CCTV에서 방영되면 국민 드라마 등극이에요. 검열 권한도 있어서 드라마 내용을 좌우할 수 있죠. 아이치, 중국판 넷플릭스입니다. 바이두가 투자한 OTT 플랫폼으로 독점 방영권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연희공략, 금이지아 같은 대박 드라마를 독점 송출했습니다. 텐센트 비디오, 중국 최대 IT 기업 텐센트의 OTT입니다. 자체 제작 드라마도 많이 만들어요. 진정령, 사나령 같은 작품이 텐센트 오리지널이죠. 이들 플랫폼이 제작비를 대고 방영을 결정하기 때문에 배우들은 플랫폼 눈치를 볼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인기 배우라도 플랫폼이 싫어하면 캐스팅에서 탈락해요. 한국 팬들이 중국 연예계를 이해하기 어려운 이유는 시스템이 완전히 다르기 때문입니다. 비교해 볼까요? 첫째, 소속사 권력입니다. 한국은 소속사가 절대 권력을 가집니다. SM, 하이브, YG 같은 대형사가 배우를 발굴하고 키우고 관리해요. 계약 기간 동안 배우는 소속사 결정에 따라야 합니다. 중국은 소속사보다 플랫폼과 제작사가 강합니다. CCTV, 아이치, 텐센트가 제작비를 대고 캐스팅을 결정해요. 배우는 유명해지면 개인 스튜디오를 차려서 독립합니다. 차이는 한국은 소속사 중심, 중국은 플랫폼과 제작사 중심입니다. 둘째, 수익 구조입니다. 한국은 배우 수익을 소속사와 나눕니다. 보통 7대3 또는 6대4 비율이에요. 신인은 5대5도 있고요. 중국은 개인 스튜디오가 있으면 수익을 100% 가져갑니다. 대신 매니저, 스타일리스트 등 비용을 직접 부담해야 해요. 차이는 중국 배우들이 수익이 더 많지만 리스크도 큽니다. 셋째, 작품 선택권입니다. 한국은 소속사가 추천하는 작품 중에서 선택합니다. 신인은 거의 선택권이 없어요. 중국은 유명 배우는 작품 선택권이 있습니다. 조려영, 성애, 백록 모두 직접 작품을 고르죠. 차이는 중국이 배우 자율성이 높습니다. 넷째, 팬덤 운영입니다. 한국은 소속사가 공식 팬클럽을 운영합니다. 팬미팅, 굿즈 제작 등을 소속사가 주도해요. 중국은 팬덤이 자발적으로 조직됩니다. 반바오, 팬서클이라고 불리는 팬덤이 엄청난 조직력을 자랑해요. 샤오잔, 왕이보 팬덤은 거의 기업 수준입니다. 차이는 중국 팬덤이 훨씬 조직적이고 강력합니다. 다섯째, 검열과 정치입니다. 한국은 정치적 중립을 유지합니다. 배우가 정치 발언을 하면 논란이 되지만 강제는 아니에요. 중국은 정부 검열이 강력합니다. 애국 발언 강요, 신장과 티베트 문제 입장 표명 압박 등이 있어요. 디리러바가 대표적 사례죠. 차이는 중국은 정치적 압박이 훨씬 강합니다. 여섯째, 나이와 경쟁입니다. 한국은 30대 배우도 충분히 주연급 활동 가능합니다.
송혜교, 전지현, 하정우 모두 40대인데 톱급이죠. 중국은 젊은 배우 선호 경향이 강합니다. 특히 여배우는 30대 중반부터 주연급 자리를 잃기 쉬워요. 양미, 팽소염이 사례입니다. 차이는 중국이 나이 차별이 더 심합니다. 일곱째, 글로벌 활동입니다. 한국은 한류 덕분에 해외 활동이 활발합니다. 송중기, 현빈, 박서준 모두 아시아 전역에서 인기 많죠. 중국은 정치적 이유로 해외 활동이 제한적입니다. 디리러바는 신장 문제로, 샤오자는 AO3 사건으로 한국과 일본 활동이 어려워요. 차이는 한국 배우가 글로벌 활동에 유리합니다. 여덟째, 재기 가능성입니다. 한국은 스캔들 후 재기가 어렵습니다. 특히 범죄와 마약 관련은 거의 불가능해요. 중국은 스캔들 후에도 재기 가능합니다. 샤오잔이 AO3 사건 후 4년 만에 재기했죠. 다만 정치적 문제는 재기 불가능합니다. 차이는 중국이 재기 가능성이 높지만 정치적 선은 절대 넘으면 안 됩니다. 결론, 어느 시스템이 더 좋을까요? 정답은 없습니다. 한국은 체계적이고 안정적이지만 배우 자율성이 낮아요. 중국은 자율성이 높지만 정치적 압박과 플랫폼 의존도가 큽니다. 한국 팬들이 중국 연예계를 이해하려면 이런 차이를 알아야 합니다. 왜 저 배우는 소속사가 없지? 왜 개인 스튜디오를 차리지? 같은 질문의 답이 바로 여기 있어요. 이제 본격적으로 2025년 어려움을 겪고 있는 배우들을 알아보겠습니다. 10위부터 시작해서 1위까지 공개할게요. 이들은 과거에는 인기가 많았지만 여러 이유로 현재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어요. 10위, 송일용입니다. 소속은 송일용 공작실, 개인 스튜디오예요. 1999년생으로 26세입니다. 대표작은 하일 참시행복, 이가인지명이죠. 송일용은 한때 차세대 왕자님으로 불렸습니다. 하지만 2024년 작품들이 모두 실패하면서 위기를 맞았어요. 송일용의 문제는 연기력 논란입니다. 잘생긴 외모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어요. 2025년 반등이 필요합니다. 9위, 진철원입니다. 소속은 진철 원공작실, 개인 스튜디오예요. 1996년생으로 29세입니다. 대표작은 절대쌍교, 복녀구천이죠. 진철원도 대표작 이후 부진입니다. 절대쌍교, 복녀구천으로 인기를 얻었지만 2024년 신작들이 흥행하지 못했어요. 진철원의 문제는 연기 스타일이 단조롭다는 평가입니다. 모든 작품에서 비슷한 연기를 보여줘서 식상하다는 거죠. 2025년에는 변화가 필요합니다. 8위, 진성욱입니다. 소속은 진성욱 공작실, 개인 스튜디오예요. 1996년생으로 29세입니다. 대표작은 동궁, 성풍파랑이죠. 진성욱은 동궁으로 대박났지만 이후 대표작이 없습니다. 2024년 신작들이 모두 흥행에 실패했어요. 진성욱의 문제는 작품 선택이 좋지 않다는 평가입니다. 동궁 이후 비슷한 유형의 사극만 고집하다 보니 신선함이 떨어졌어요. 팬들은 현대극도 해봐라라고 요구하지만 진성욱은 여전히 사극에만 집중하고 있습니다. 7위, 왕어디입니다. 소속은 왕어디 공작실, 개인 스튜디오예요. 1998년생으로 27세입니다. 대표작은 유성화원 2018, 창난결이죠. 왕어디는 F4 출신 아이돌입니다. 유성화원 리메이크 버전에서 도명사 역을 맡았죠. 이후 배우로 전향했는데 연기 못한다는 비판을 계속 받고 있어요. 2022년 창난결로 어느 정도 인기를 얻었지만 여전히 아이돌 출신이라는 편견에 시달리고 있어요. 2025년에는 작품 선택을 더 신중하게 해야 할 것 같습니다. 6위, 성희입니다. 소속은 성희공작실, 개인 스튜디오예요. 1990년생으로 35세입니다. 대표작은 유리미 인살, 연하루죠. 성희는 인기 배우인데 왜 고통받는 배우 목록에 들어갔을까요? 우몽농 저격 논란 때문입니다. 성희는 우몽농의 저격글에 대해 아무런 반응도 하지 않았습니다. 침묵으로 일관했죠. 하지만 이 논란이 성의 이미지에 타격을 줬어요. 캐스팅 방해 배우라는 꼬리표가 붙었거든요. 게다가 팬덤 내부에서도 갈등이 있습니다.
왜 작품을 안 하냐는 불만이 나오고 있어요. 성인은 신중하게 작품을 선택하는 스타일인데 팬들은 더 자주 보고 싶어 하는 거죠. 2025년 천지검심이 이미 방영을 마쳤지만 우몽농 논란이 계속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5위, 우몽농입니다. 소속은 소영 스튜디오예요. 1990년생으로 35세입니다. 대표작은 삼생삼세 심리도와 청춘 포물선이죠. 우몽농은 2024년 12월 성희를 저격하는 글을 올리면서 논란의 중심에 섰습니다. 어떤 배우가 자신의 캐스팅을 방해했다고 주장했죠. 하지만 이 저격글이 오히려 역효과를 냈습니다. 중국 네티즌들은 근거 없는 음해라고 비난했고 업계에서도 우몽농을 꺼리게 됐어요. 신작 제의가 거의 끊긴 상태입니다. 우몽농은 신인급 배우라 협상력이 약합니다. 대표작도 부족하고 팬덤도 작아요. 중국 네티즌들의 거센 비난과 업계의 외면 속에서 안타깝게도 우몽농은 2025년 사망의 의문을 풀리지 않은 채 세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4위, 양미입니다. 소속은 가행천하, 본인이 대표예요. 1986년생으로 39세입니다. 대표작은 삼생삼세 심리도와 부요황후죠. 양미는 한때 중국 최고 여배우였습니다. 하지만 1986년생으로 39세가 되면서 주연급 자리를 젊은 배우들에게 내줬어요. 2024년 폭풍하니 반응이 좋지 않았습니다. 나이든 여배우라는 이미지가 굳어지면서 로맨스 드라마 주연은 거의 불가능해졌어요. 게다가 2018년 류카이웨이와 이혼한 후 딸을 안 키운다는 논란으로 악플에 시달렸습니다. 다만 양미는 제작자로 전환하고 있어요. 가행천하를 통해 디리러바, 가오회이광 같은 후배들을 키우면서 새로운 길을 찾고 있습니다. 3위, 허계입니다. 소속은 허계공작실, 개인 스튜디오예요. 1995년생으로 30세입니다. 대표작은 초요 열화궁교죠. 허계는 백록과 함께한 초요로 대박났습니다. 하지만 백록 조합이 끝나면서 부진에 빠졌어요. 2024년 신작들이 모두 반응이 미지근했습니다. 허계의 문제는 백록 없는 허계는 매력이 떨어진다는 평가예요. 백록과의 케미가 너무 좋았던 탓에 다른 여배우와는 어울리지 않는다는 거죠. 게다가 백록과 열애설까지 터지면서 팬덤이 갈라졌습니다. 2025년 주연급 작품 제의가 크게 줄었어요. 조연이나 특별 출연 제의만 들어오고 있습니다. 2위, 팽소염입니다. 소속은 팽소염 공작실, 개인 스튜디오예요. 1990년생으로 35세입니다. 대표작은 동궁이죠. 팽소염은 2019년 동궁 이후 제대로 된 대표작이 없습니다. 거의 6년 가까이 공백기예요. 왜 그럴까요? 팽소염은 압도적인 미모를 가졌습니다. 동궁에서 보여준 비주얼은 정말 환상적이었죠. 하지만 미모만 좋다는 평가를 받고 있어요. 연기력 논란이 지속되면서 주연급 캐스팅이 어려워졌습니다. 게다가 1990년생으로 35세입니다. 중국 연예계는 젊은 배우들을 선호하는 경향이 강해서 20대 배우들과 경쟁하기 힘든 상황이에요. 2025년 신작 소식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1위는 누구일까요? 1위, 조로사입니다. 소속은 조로사 공작실, 개인 스튜디오예요. 1998년생으로 27세입니다. 대표작은 전문중적진천천, 오나의 황제폐하죠. 조로사는 2022년부터 2024년까지 최고 인기 여배우였습니다. 전문중적진천천, 세계결하일개초련, 성안찬란 등으로 대박났죠. 그런데 너무 많은 작품을 소화하다 보니 과로로 쓰러진 겁니다. 연간 5개에서 6개 드라마를 찍었어요. 27세인데 몸이 견디지 못한 거죠. 게다가 사생팬 피해도 심각했습니다. 공항에서 스토킹당하고 숙소 앞에서 잠복하는 팬들 때문에 스트레스가 극심했다고 해요. 2024년 조로사는 우울증 진단을 받고 드라마 염상곡 촬영을 중단했습니다. 현재 치료에 전념하고 휴식을 취했죠. 당시 팬들은 정말 걱정했습니다. 조로사가 다시 돌아올 수 있을까? 건강은 회복할 수 있을까? 그런데 2025년 6월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조로사의 신작 허아요한이 방영되면서 완전히 재기에 성공한 거예요.
허아요아는 2025년 중국 드라마 흥행 1위를 기록했습니다. 과로로 쓰러졌던 그 배우가 1년 만에 최고의 자리로 돌아온 겁니다. 2025년 12월 조로사는 성광대상 시상식에서 상을 수상했습니다. 시상식장에 선 조로사는 예전보다 차분하고 성숙해진 모습이었어요. 수상 소감에서 조로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허아요한이 제 운명을 바꿨습니다. 힘든 시간을 이겨내고 다시 일어선 조로사의 모습에 팬들은 눈물을 흘렸죠. 조로사는 2024년 가장 고통받은 배우였지만 2025년 가장 아름다운 재기를 보여준 배우가 되었습니다. 건강을 회복하고 좋은 작품으로 증명하고 최고의 상까지 받았어요. 앞으로 조로사에게는 더 많은 꽃길만 가득하길 응원합니다. 여기까지 중국 연예계 소속사 시스템과 2025년 고통받는 배우 탑10을 알아봤습니다. 어떠셨나요? 중국 연예계는 한국과 완전히 다릅니다. 소속사보다 플랫폼과 제작사가 권력을 가지고 배우들은 개인 스튜디오를 차려서 독립하죠. 그리고 나이 차별이 심하고 과로가 일상이고 팬덤이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2025년 고통받는 배우 탑10 10위부터 1위까지 송일용, 진철원, 진성욱, 왕허디, 성애, 우몽롱, 양미, 허계, 팽샤오란, 그리고 조로사였습니다. 이들의 공통점은 작품 선택 실패, 연기력 논란, 건강 문제, 업계 갈등이었어요. 하지만 여러분, 고통받는 배우들도 재기 가능합니다. 샤오잔을 보세요. 2020년 엄청난 위기를 겪었지만 4년 만에 완전히 재기했습니다. 허계, 팽소염, 왕허디, 조로사, 이들도 충분히 반등할 수 있어요. 중국 연예계는 변화가 빠르기 때문에 좋은 작품 한 편이 모든 걸 바꿀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2025년 승승장구하는 배우들은 누구일까요? 조려영이 3관왕을 차지한 비결은 뭘까요? 백록과 라오니가 황금조합으로 불리는 이유는 샤오잔과 왕이보의 팬덤은 얼마나 강력할까요? 2부에서는 2025년 승승장구 배우 탑10을 10위부터 1위까지 완전히 파헤치고 2026년 중국 연예계 전망, 그리고 한국 팬들이 꼭 알아야 할 핵심 포인트까지 다룰 예정입니다. 이 영상이 도움됐다면 좋아요와 구독 꼭 눌러주시고 알림 설정까지 하시면 2부 영상을 가장 먼저 받아보실 수 있어요. 2부에서 만나요. 안녕.